얼죽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강남 대신 강북을 한대요. 왜냐? 강남 못 사니까 강북의 신축을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얼죽신 응원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꼭 좋은 걸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죠. 네, 최근에 어쨌든 뉴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놨던 매도인들도 호가를 많이 높이고 있고, 실제로 매도로 내놨던 물건들 걷어들이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초조해지고 매도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배짱을 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 명확한 분들은 그래도 물건을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로의 갈아타기가 굉장히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오늘자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강동구에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죠. 신고가라는 거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강동구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구, 송파 일대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단지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강동구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화두가 된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단지들이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잘 찾아본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물건들을 한번 얘기해보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지금부터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추세라는 단어가 있죠. 추세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 매매 금액의 지금 추세가 어떨까요?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근데 상승 기조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올라가는 기조가 아니라 많은 폭으로 상승 기조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작년 하반기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풀어주게 되면서 매매거래 상승폭이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대출 규제가 다시 일어나면서 대출 자체가 좀 마르면서 다시 매매거래의 변동률이 좀 낮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올 초에 뭐가 발생했죠?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해서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신규 공급이 많이 없다라는 것과 신축 공급의 가격이 낮지가 않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흐르다 보니 심리가 다시 개선되고, 게다가 여기에 더해져서 뭐가 생겨났죠? 대출을 받을 때 금리도 많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 지금 매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매매 가격 상승률 또한도 도드라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6월 거래가까지만 이런 건데 실제로는 7월에는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이 많은 거래에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래들까지 일어나다 보니 이 매매 가격 추세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냐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재상승의 초입 단계 혹은 지금 중간 지점 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초입이 모든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상승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제 막 상승의 초입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나가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흐름을 직접 몸소 체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후행 지표입니다. 이미 실거래가 반영되고 난 이후의 지표라는 거죠. 최근의 거래량은 어떤가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서울의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3,000건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거래가 반등을 하니까 지금 4,000건, 5,000건 올라오더니 7월 18일 기준으로 6월의 거래량은 6,800건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당 거의 300에서 350건, 많게는 지금 400건까지 증가를 하고 있어요. 7월 18일 기준이니까 실거래 신고는 한 달까지 할 수 있죠. 6월 중순 이후자 거래들은 아직 신고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다 보면 매도인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가격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바로 실거래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미루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물건들까지 다 지금 거래 신고가 마치고 나면 7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못해도 7,000건에서 많게는 7,500건까지 아마 거래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로 본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매매 거래만 일어나는 건가요? 전세가가 한번 중간에 상승을 하다 보니 이 상승한 전세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세를 주고 사느니 그냥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전세가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부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공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고는 서울 내에서는 그런 공급들이 많지가 않을 거라는 심리적 요인들이 다 반영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달에 거래량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7월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지금까지 거래 신고된 거래 건수만도 거의 1600건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7월도 무난히 5000건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매도하려고 물건을 내놓은 분들이 이 매도물을 그대로 걷어들이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호가가 너무 급등하게 되면 분명히 거래가 정체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체가 오는 단지들은 그 다음 고가를 찍을 때까지, 그 다음 거래를 찍을 때까지 시간은 분명히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추세가 나타난 단지들을 무조건 보기보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고 그럴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오늘 오픈 카톡방이 들썩였어요. 고덕 그라심이라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이 30평대 아파트가 20억 1천만 원에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전고가 기준보다 지금 1억 천이 올랐어요. 1억 천이 상승한 금액대에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강동구가 30평대가 20억이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이거보다 정체가 되는 단지들은 오히려 싸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과 연관된 단어를 찾고 연결되는 상품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그런 곳에 사람들의 수요가 쏠릴지 안 쏠릴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최근 1개월 새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보는 작업을 가져보면 더 좋겠죠. 자, 같이 연관 지어야 되는 단어 바로 커플링입니다. 뭐냐면 커플링은 원래 주식 용어예요.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디커플링이란 단어와는 상반되는 단어죠.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시세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그런 단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커플링돼서 원래 과거에 움직였던 단지가 지금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곳에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데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순환매라는 단어와 갭매우기입니다. 이건 무슨 단어냐면 순환매는 바로 이겁니다. 고덕 그라시움을 팔았던 분은 어디로 갈까요? 여길 판 분은, 이번에 매도를 한 분은 왜 매도를 했을까요? 과연 여기를 매수한 분은 어디를 매도하고 올까요? 여기를 매수하는 분이 첫 집 마련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서 매도를 하고 이곳으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집을 먼저 사놓고 다른 집을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바로 갭매우기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 갭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금 키에 맞춰서 갭을 메워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는 그런 상품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갭을 메우다 보면 키가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입지 서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됩니다. 입지 서열이라는 거는 당장에 어떤 상품 하나만 탄생했다고 해서 그게 뒤바뀌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서열에 맞춰서 키가 맞춰지는 건데 키 맞추는 걸 보고 나서 입지 서열이 뒤바뀌었다. 그러면 그 요인들까지 분석을 해보고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까지 한번 분석을 해주면서 이런 단어들을 연결지어서 같이 공부한다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 고가를 찍은 이 강동 고덕의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는요, 과거 고점 찍을 때와는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고점 찍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순환매 장세로 돌입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순환매 장세와 갭매우기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순환매 장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매 장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최상급 입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급 입지가 왜 먼저 움직일까요? 이게 희소성이 있고 여기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매수를 먼저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급 입지의 매물들이 신고가를 가장 먼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입지를 사신 분들은 과연 어디를 팔고 올까요? 그걸 파는 매물들을 또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매 장세로 지금 돌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물건들을 먼저 봐야 되냐? 당연히 상급지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희소성이 더해진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먼저 사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많이 탄생하기 힘들 것 같은 상품을 먼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대짜리 아파트를 먼저 사기보다는 만세대, 5000세대 대형 단지를 먼저 사려고 합니다. 왜냐? 서울의 큰 대형 단지가
많이 없다는 걸 대중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는 더 탄생하기 힘들다는 걸 더 느끼고 있어요. 왜냐? 지금 시공사와의 분쟁이 굉장히 많고 재건축 분담금 이슈도 있고 각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보면 야 이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3,000세대 이상 5,000세대 이상 10,000세대 이상 탄생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느껴왔잖아요. 10,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단지가 쉽게 탄생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젠 대중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 30대의 수요층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급 입지까지는 아니어도 이 희소성이 더해지는 그런 단지가 더 귀해지고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상품, 이것보다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갭을 메워가는 그리고 키를 맞춰가는 그리고 여기서 입지 서열이 또 한번 나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순환매 장세로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라시움 아파트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라시움 아파트 25평형이 과거에 고점을 찍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은 2019년 하반기에 한번 상승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이 상승장에 2년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일어난 걸 한번 볼게요. 142건이었습니다. 적은 거래량 아니었어요. 이때도 많은 거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때의 최고가 얼마였나요? 네, 15억 3천이었습니다. 이때 25평 15억 3천까지 찍었던 게 지금 거래량 한번 볼게요. 최근의 거래량, 지금 1년 6개월 동안 거래량이 저점부터 해서 올라온 게 199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요, 저점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안 살 줄 알았죠? 아니죠. 이때부터 바닥을 계속 다져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그게 바로 올해 3월 달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확 찍어주면서 올라간 지금 금액이 14억 6천을 찍고 있고 이제부터 나오는 매물들은 전고점에 육박한 매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20평대도 이제 전고점 돌파가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수반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점에서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4억대 15억대의 거래는 그리 많지 않았고 15억대 거래는 거의 한 개,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장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13억대에서 거래를 다졌고 14억대에서도 거래를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억대 나오는 매물들에서 거래까지 다지게 된다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처럼 한두 건 거래가 일어나고 추세적인 하락이 다시 온다, 조정을 한 번에 받는다, 이런 게 쉽사리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만큼 좋은 상품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과 비슷한 퀄리티를 가진 신축 공급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미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단지에 전월세가 또한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30평대 볼게요. 30평대는 어땠을까요? 34평 아파트 과거 고점 찍을 때 거래량 38건이었습니다. 과거 고점 19억이었죠. 근데 지금 훨씬 더 단기간에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량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20억을 찍었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18억대에서 20억대에서 이미 5건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거래를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매물들과 매물대의 물건들의 거래가는 어떨까요? 네, 못해도 아마 18억 후반부터 19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런 기반을 다지는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라시움이 지금 20억을 찍었으니까 이제 20억 2천, 20억 5천, 21억 이렇게 쉽사리 갈까요? 분명히 급등이 있으면 조정이 한번 올 수 있고 보합세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그라시움의 메인 단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갈 수는 있죠. 하지만 분명히 부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침이 없으려면 전세가도 그냥 쭉쭉 올라가지고 호재도 더해줘야 되고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어를 보면서 같이 연결지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갭 메우는 단지입니다. 자, 그 옆에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그런 단지였던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일이라고 불리는 이 단지는 과거에 그라시움이랑 거의 커플링돼서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단지입니다. 과거에 거래가 어땠을까요? 2019년 하반기부터 21년 고점 찍을 때까지 거래가 75건 정도 일어났어요. 이 단지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거래량으로 본다면 거의 이전 거래와 비슷할 정도로 올라왔죠. 거래가도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있고 그라시움보다 호가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레일이 좀 나쁜 단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충분히 좋은 단지고 호재도 그라시움만큼 좋고 이미 입지적으로도 훌륭한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라시움보다
호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단지에서 조금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상품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20평대가 아닌 30평대는 어떨까요? 30평대는 더합니다. 지금 이 전고점 찍을 때까지 거래량 141건입니다. 오히려 그라시움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단지고, 이때 전고점은 얼마였나요? 17억 2천입니다. 그라시움은 19억까지 갔었지만 고레일 같은 경우는 17억에서 멈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고 11억대부터 쭉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지금 전고점까진 못 간 상태로 16억 5천까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억 5천이라고 한다면 그라시움보다 약 3억 5천에서 평균가 기준으로 약 3억에서 3억 5천, 많게는 4억까지 저렴한 단지입니다. 근데 고레일은 과거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지금 기준에서 약 4억 정도의 갭차가 난다고요?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고레일에 약간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이 물건들 중에 동호수가 괜찮은 물건을 오히려 선택해 준다면 그라시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 메우는 단지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주는 단지, 거래량이 수반되는 단지가 나와주면 여기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단지인데 좀 못 올라주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거나, 오히려 올라주는 추세적인 단지가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여서 인기가 좋은 단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호가가 아직 좀 정체선에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봐주는 게 좋겠죠. 저는 그런 곳이 오히려 솔베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일동의 솔베뉴는 학원가에 완전 인접해 있고 초역세권입니다. 게다가 상품적으로 아주 우수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꼭 임장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단지라서 넣어드린 단지.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호가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소진된다면 전 고점 돌파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단지가 바로 솔베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30평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의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16억 5천부터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 17억대에 있는데, 요 정도 단지들이라고 한다면 평면도 굉장히 괜찮은 단지라 서 오히려 여기는 30평대가 물건이 많이 없거든요. 애초에 세대수가 구성이 20평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지의 30평대, 오히려 평면도 괜찮은 이 단지가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단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 장세에서 움직이는 순서가 있어요. 입진의 최상급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게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 거길 먼저 사놓으니까요. 거길 먼저 산 분들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어떤 걸 파나요? 내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 파는 물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 변동폭을 보면 이거는 그냥 호가의 변동폭이 아니에요. 가격의 변동폭으로 본다면 최상급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주변에 9억 미만의 괜찮은 아파트들, 6억에서 8억대 미만,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물건들, 그리고 이게 매도가 좀 쉬운 물건이기도 하죠. 무겁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이거는 매매 수요로 편히 전환되는 그런 물건들. 결국에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매수자만 있다고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도 그만큼 수반돼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바로 차상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최상급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9억 미만 괜찮은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잡아야 되냐? 이걸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야 되냐? 차상급으로 가셔야 됩니다. 차상급으로 먼저 이동하셔서 다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지역을 바꾸면 수익이 보이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그라시움이 움직였으니까 가장 좋은 걸 무조건 따라가자. 여러분들이 자본이 되시고 그냥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나는 이 정도 금액을 깔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투자용으로라면 이미 매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매력도가 있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지역을 바꾸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동구 상황에 빗대서 비슷하게 흘러갈 만한 그런 지역을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곳이에요. 신길뉴타운입니다. 신길뉴타운은 아직 다 완성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 강동구의 특징이 뭐였죠? 2019년 2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대다수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학원가부터 학군을 달라지게 만들었고 주변의 인프라를 확 바꿔놨죠. 물론
강동구 일대는 이렇게 재건축이 되면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재개발로 달라진 신길 뉴타운이랑은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길 뉴타운은 아직까지 완성본이 아니고 노후된 주거지가 같이 산재해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벌어질 만큼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곳이 바로 신길 뉴타운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이 빨간 점 보이시죠? 빨간 점이 바로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점이 바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 어때요? 그래프가 비슷하게 흘러갔죠? 매매가 그래프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솟구치는 정도는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라시움과 고레일이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먼저 움직인 거는 교통호재도 맞물린 것도 있어요. 상품성도 있는 것이고 대단지인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을 선도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길 뉴타운도 비슷한 호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격 차가 이 정도로 많이 날 정도의 입지차냐라고 보기에는 강동구에서는 당연히 고덕이 인기가 좋은 곳이지만 서남권에서도 이 신길 뉴타운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량 대비 이 지역의 입지 수요 대비 아직은 좀 가격이 덜 오르고 앞으로의 오름폭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신길 뉴타운이라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주된 게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의 배우수요입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다른 형태의 그런 재건축 단지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시세 자체가 아예 넘사벽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배우 주거지로서 신길 뉴타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곳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서고 이렇게 시세가 지금과는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역에 이제 학원가들부터 주변 인프라, 여기에 학군에 대한 수요층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돼서 나아진다면 이 지역의 시세가 아마 지금만큼은 아닐 것이고, 강동의 고덕을 지금 당장 100% 따라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갭을 뒀던 그만큼은 갭을 같이 메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이 신길 뉴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서울의 매매 추세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갑자기 급냉하지 않아요. 이건 온돌과 같아서 한번 달아오르면 이게 꺼질 때까지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조정이 있더라도 좋은 물건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변으로 번질 요인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같이 번져나가는 그런 지역들을 먼저 공부하고 움직여서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좋은 집 마련하고 좋은 수익 만드는 그날까지 부메이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픈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비밀번호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안녕.